네, 조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주문받은 것은 어제 제가 국가안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김수열 회장님께서 이거 참 좋은 접근 방법이다. 이게 지금 선거가 이 선거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총칼, 탱크 없이 사회를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선거 독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학에 선거 독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부정선거를 해서 한 나라를 체제를 바꾸는다. 이런 연구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서 이것이 집중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과 우리의 자세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방금 김성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면 부산 남구, 4.15 총선입니다. 부산 남구 문현 삼동이라는 그 지역 사전투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건데 관내 사전투표를 하는데 둘째 날 1,51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납득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루 투표용지 사전 투표하러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습니다.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총 50초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60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수로 하면 86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 남구 문현 삼동은 몇 명입니까? 1,510명입니다. 그러니까 2배를 펄쩍 뛰어넘었죠.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라고 부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했더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어디에 물어보느냐? 제가 기자로서 선거관리과에 일단 문의를 하는 거죠. 거기에 얘기했더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근데 아무리 너네 그래? 그러면은 제가 여러 다른 직원들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가 그 예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 곳에서 50조 이상, 심지어는 사전투표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사람이 투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0초 이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투표소에 가면 장애인도 있고 중간중간에 막 이상한 들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지체되고 해서 적어도 60초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과에 얘기했더니 아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기록이 전산 기록 보이지 않는 너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서버에, 전산 서버, 오라클에서 쓰는 서버에 그대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얘기를 해달라 이랬더니 전산을 봤습니다. 보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산에 한 대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1,510명이 한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초가 60초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28.6초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정보운영과의 선거정보 1개에서 답변한 건데요. 이거는 전산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전산만 보는 거다.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시는 했는데
이 근거, 레퍼런스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언론사에서. 자, 이게 뭐냐?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지금 제가 오랫동안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사례들도 여러 취재를 했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중앙선관위처럼 이렇게 나온 막가파식으로 할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 못하고 막무가내로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를 넘은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냐? 하수인입니다, 하수인.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중앙선관위가 사실은 그 지금 현 김용기 사무총장, 그 다음에 감사관으로서 새로 오신 부정부패가 많다 그래가지고 감사관으로 임명되신 분이 임정수 감사관이라고 해서 판사 출신, 김용빈도 판사 출신.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군대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1972년생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마치고 휴학을 내고 92년도에 군 입대, 논산으로 가서 훈련받고 제3야수교로 가서 운전면허 훈련을 받고 경기도 연천 열세부대 오사단을 나왔습니다. 그 철책에 있었죠, 제가. 가장 아마 우리 휴전선이 굉장히 긴데 최전선 부대가 열세부대입니다. 거기를 나온 군인 출신의 국가감과 애국심을 가진 예비역 병장으로서 여러 자기들께 말씀드립니다. 예비역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장 국가의 충성도, 애국심이 높은 단체가 어딥니까? 저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6.25 사병, 월남전,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도 우리가 외국에 해외 파병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군인의 혈기와 패기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런 패기, 우리의 패기, 군인의 패기,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것이 문장과 제가 참고로 조금 아까 말한 문현동이 어디냐면 부산에서요, 박재호가 이현주를 꺾어서 21대에서 당선된 곳입니다. 그 이현주가 이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현주한테 이 데이터로 봐서 21대 총선에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반드시 소송을 해라, 소송을 했는데 첫 번째로 재검포 대상이 된 것이 이현주가 있는 그쪽이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안 하고 그냥 부산시장 선거 나간다고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따블당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 따블당으로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정선거 이거 확실히 내가 가면, 그쪽으로 가면 당선시켜 주겠지 하는 믿음 때문에 글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작년에 말이에요, 우리들의 혈세를 가지고 정당 대표 따블당 3명, 그 다음에 국힘 3명, 정당 관계자하고 중앙선관위가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로 놀러왔다 이 말입니다. 이자들이 평소와 요따위로 놀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고 선관위하고 짝짝꿍이 돼서 견제를 해야 될 걸 견제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썩었습니다. 자, 언론이 8개사, 여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어디요?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이런 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낙발수가 돼가지고요.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사가 그것도 무료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 그 서울신문 여기에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렇게 두 기관이 있는데 우리 언론의 윤리강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란법이 있죠. 이런 거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이 단체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언론사 다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까 군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대, 제가 군대를 92년도에 이제 논산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5사단 열세부대에 있을 때, 자, 그때 제가 군부대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김영삼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그 김영삼이 뽑히고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원래 열세부대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결하면 된다 였는데 단결로 바뀌었습니다. 구호가 인사가 이 왜냐? 아, 군대는 너무 무식하다 하면 된다? 아, 하면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단결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 바로 세기를 하면서 우리 군대를, 국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명예실주를 한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군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예로 우리 고려에 고려 의왕이라고 있습니다. 의왕 시절에 정중부, 이곤, 이의민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최충 뭐 이래가지고 쭉 무신 정권이 100년 동안 유지되다가 끝에는 몽골이 침입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냐, 이 의종 시절에 무관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은 이 문신 나부랭이가 그 당시에 대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대장군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무신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게 무신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군의 패기와 명예를 실추시킨 이 문신들이 지금 이 사회를 어둠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비역 군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저항권 이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인도 안 지켜주는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선거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쳐닫고 있습니까? 쳐닫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 대표격이 누구냐? 한동훈,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우인, 우리 정의, 그리고 이 용맹함, 그리고 역전의, 그리고 패기이드, 이런 우리 무인의 정신이 다시 밧줄되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번부터 사실에이크간 이 중앙선관위의 이 인사비리뿐만 아니라 채용, 그 다음에 많은 그 내부적으로 이것만이겠습니까? 돈도 받아 처먹고 국회의원하고 짜고치고 한 것들이 지금 드러날 겁니다. 그때 제가 또 발언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힘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한 우리 국군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